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와 그리고 창의융합인재인데, 창의융합인재는 똑같이 IT 계열의 아이들을 뽑는데 그냥 학교생활 우수자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이 서류 안에는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공 계열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준비를 좀 시켜보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은 있습니다. 면접으로 좀 뒤집어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면접을 준비하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좀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나 관심 있었던 활동들,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되는 게 있고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35%가 들어가고 진로 역량이 4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학업에 대한 성적보다는 전공이나 아니면 계열에 대한 어떤 활동들, 그리고 이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 과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를 지원하는 아이가 기하와 물리가 없다? 그러면 전 지원하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 영문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문 계열에 대한 점수가 낮다?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는 학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전공 학업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뚜렷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전공 학업이 학업 역량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업 역량이 35%라고 하지만 입결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학업에 대한 등급 있죠. 이게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낮게 형성되진 않고요. 3등급 때 아이가 과기대를 지원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과기대를 지원해서 합격선을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기대에는 어떤 아이들이 좀 많이 또 오냐면 특목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의 그 뒷데이터가 포함되다 보니까 단순 입결 데이터만 보면 뒤로 쭉쭉 빠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코 막 3등급 때 아이들이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3등급 때 아이들의 합격선 안에는 전공학업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받쳐져 있더라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공적 합성에 맞는 학과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기계공을 준비를 했다라면 생활기록반에 좀 기계공 색깔이 나고, 전자공을 준비했다라면 전자회로나 이런 전자공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활동들이 좀 있으면 좋고요. 대신 계열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안전공학과를 집어넣고자 하는데 솔직히 안전공학과를 고등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그 안전공학과라는 걸 직접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열에 대한 색깔이 좀 나게끔 구성을 해도 충분히 지원했을 때, 안경공학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열을 좀 따져야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대신 생명이나 화공 아니면은 뭐 IT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인 색깔이 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과 계열로 좀 나눠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리더십과 협업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서 생활기록반의 아이들과 좀 팀을 짜서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일단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로 일단 기준을 잡고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교가 발표한 데이터만 보시면은요 절대 일반고 기준이 어딘지 못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특목고 아이와 일반고 아이, 그리고 특목고를 저희가 다시 학교 수준을 상중하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일반 그 등급대가 어떻게 형성되면은 좀 지원권이 형성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좀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계산할 때는 어떤 계산이 빠진 거냐면 도전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충분히 적정 지원권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더 있다라고는 보셔야 돼요. 도전권은 여기에서 조금 더 뒤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계공, 전자, 컴공, 화공, 산업, ITM이 일단 인기학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맞춰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 지원하는 거랑은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좀 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봤을 때 2등급 때 중반에 선이 그어지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기계자동차 같은 경우는 2.5를 기준으로 약간 뒤쪽으로 좀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2.5 기준에서 약간 앞쪽에서 시작하는 부분들, 컴퓨터공학이나 화공생명 같은 경우도 2.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분포대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 때보다는 2등급 때 돼야지 점수가 조금 남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더라. 생각보다 등급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게 등급대가 뒤로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들 보면 막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발표한 거는 특목고 아이들 데이터가 생각보다 뒷데이터가 많아요. 막 5등급 아이들, 아니면 4등급 때 후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과 계산을 하면 이게 3등급 때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포 데이터를 좀 쪼개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대신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조금 뒤로 많이 빠집니다. 건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 대 아이들, 그래서 예상 등급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 대 완전 후반 2.8에서 2.9 정도 되면은 충분히 지원권이 형성이 되고, 뒤로 조금 빠졌을 때 한 3.4등급 대 아이들까지. 근데 보시면은 안전이나 안경광학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이게 완전 도전권이 아닌 적정 라인까지 저희가 분포 데이터를 좀 넓게 잡은 건데, 3등급 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려면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보다는 비인기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라인 잡기가 좋은데,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아까 말했지만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등급대가 약간 뒤로 빠진다라면은 안전공학이나 건설 시스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식품이나 신소재 같은 경우도 등급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인기학과에 거의 묻어 들어갈 정도로 등급대가 낮지 않고,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는 약간 인기학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한 2.65예요.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게 한 2.8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식품생명이에요. 식품생명이 생각보다 아마 이 화공생명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공학 준비하거나 생명과학 준비하던 애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이 식품 쪽으로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품 조만간 터질 거라고. 언제 터져도 아무런 그러니까 언젠간 터질 건데, 당장 이번 시즌에 터져도 아무 말 할 게 없다. 그 정도로 잠재되어 있는 폭발학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2년 전인가 터졌을 때처럼. 그러니까 식품이 터질래나? 과기대가 그거에 신호탄을 자꾸 보여주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 쪽도 그렇게 비인기과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과기대에서는 그 색깔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3등급 때보다는 2등급 때 아이들이 선발 라인이 좀 형성되는 게 있고요. 이거 데이터 계산할 때는 저희가 컨쇼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도 함께 같이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년에 3등급 때 아이가 합격한 게 건축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 2등급 때 아이들이 생활기록 포함 B-에서 B0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합격률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 분포 데이터 빼는 부분이랑, 그리고 앞 데이터에서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찾아냈을 때 한 2등급 때 한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는 돼야지 적정권으로서 등급이, 우리 아이 학업에 대한 등급이 밀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합격한 아이들의 보편적인 부분은 B급 정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일단 전공에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색이 맞춰져 있는 생기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격선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은 좀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조금 등급대가 뒤로 빠지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등급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기대라고 왜 이과만 해주세요? 문과 준비했습니다. 문과가 과가 몇 개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 행정, 영어 영문, 그리고 경영, 글로벌 테크, 여기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보시면 1등급 때 없는 거 보이시죠? 걷다가 데이터도 2등급 때 중반으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반 사이인데, 보시면 경영이나 아니면 경영 글로벌 테크 같은 경우 한 2.1에서 2.15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과 애들보다는 데이터가 좀 뒤로 더 빠지는 부분이 있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과보다는 훨씬 약간 흔들리면서 빠져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막 확 무너지면서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제가 중앙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시도 이 교차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95등급인데 솔직히 1.95등급이면은 이과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안정권이 뜨지는 않거든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 그런데 문과로 오면 뭐 경영 글로벌 테크나 이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안정권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적인 부분도 2등급 때 초중반 라인에서 이제 중반 라인으로 좀 다가서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적정 라인으로 해서 짜긴 했는데 도전권은 약간 조금 더 뒤로 빠질 수는 있거든요. 대신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학교 생활 우수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문과 애들은 봤을 때 경영이나 그리고 디자인까지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2등급 때 중반 라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렇게 따져보니까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각보다 문과 아이들도 등급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대신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보다는 등급대가 뒤로 조금 더 많이 빠져요, 저희가 그 분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는 2.4가 2.9까지는 조금 뒤로 빠져요. 근데 3등급까지 빠진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적정 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가 도전권을 형성한다라면 3등급 때 한 초반 아이들도 한번 생활기록부 구성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 과기대 수준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낮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 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공대 자연계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과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데이터가 이과 애들보다는 확실히 등급대가 조금 더 뒤로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있고, 가능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교차하시면 불리합니다. 전공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전형은 교차해도 되지만 학종은 그렇게 교차하시면서 넘어오시면 안 되고, 그 학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서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학과나 문해창작 같은 경우 약간 뒤로 데이터가 빠지는데, 문해창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진짜 순수하게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고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회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한 2.7등급 정도까지 요 앞 데이터를 좀 행정 라인 정도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결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솔직히 과기대 같은 경우는 교과는 계산기 두들기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드는 학교는 아니고, 전공성을 좀 살려서 집어넣으면 좋다 이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근데 왜 입결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좀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등급이나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계산을 하고, 전공학업도 한번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과기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